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사 강의는 아니고요. 2022년 제20회 사회복지사 시험 일정이 공고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2022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일정을 같이 공유하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볼 내용은요. 2022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일정, 그러니까 접수 기간은 언제이고 시험은 언제인지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 기출문제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기출문제 어디서 다운받고 정답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회 시험 일정 어디로 가서 살펴보면 되냐 하면 이쪽에다가 네이버에다가 큐넷 큐넷 사이트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큐넷 사이트 들어가시고요. 네, 여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원서 접수를 이쪽에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원서 접수 기간은 아니고요. 우리가 큐넷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큐넷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쭉 올려보면요. 여기에 공지사항에 뭐가 있냐면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행 계획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20회 시험 일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네. 20회 시험 일정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첨부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부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언제 시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떴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와 같이 보시고 원서 접수 날과 그리고 시험 보는 날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메모지나 핸드폰에 입력해 두시면 그 날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보면 2021년 10월 22일, 그러니까 오늘이 23일이거든요. 그러니 바로 어제 공고가 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쭉 올려보면 주요 강조사항 보겠습니다. 일반 수험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중식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원래 2교시가 끝나면 점심시간이 있었는데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 뭐가 없냐면 중식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교시까지 내리 시험을 보고 그냥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볼까요? 시간을 보면 여기에 보면 9시부터 시험을 보죠. 9시부터 여기 시험 시간은 입실 시간이 9시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9시까지 반드시 입실해 주셔야 되고, 시험 시간은 9시 반부터 10시 20분까지 1교시는 50문항이기 때문에 5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요. 2교시는 3과목이기 때문에 25문제씩 3과목 75문항이기 때문에 10시 50분부터 쉬는 시간 20분을 거치고 10시 50분부터 75분, 그러니까 12시 5분까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없이 바로 휴식시간 다시 20분을 한 다음에 3교시도 3과목이기 때문에 75문항이죠. 그래서 12시 35분부터 1시 50분까지 75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시간이 몇 시? 1시 50분에 끝나게 되는데 중간에 뭐가 없다? 점심시간이 없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모든 응시자에게 점심시간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시험을 장애가 있어서 1.5배, 1.2배, 1.7배 이렇게 시험 시간을 연장 대상자는 시험 시간의 연장 대상자는 그러면 끝나는 시간이 상당히 늦춰지겠죠. 이러한 경우는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응시자는 뭐가 없다? 점심시간이 없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연장 응시 편의 제공 대상자의 경우는 중식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연장 대상자인 경우는 점심을 준비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 응시 편의 제공은 검토 중으로 추후 확정 시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고요. 중요하죠. 시험 일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시험 일정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원서 접수 기간은 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정기 접수와 빈자리 접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 접수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접수하셔야 됩니다. 정기 접수 때 언제냐? 12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입니다. 5일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 동안 접수하게 되는데 마지막 날이 자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아닙니다. 금요일 날 6시까지입니다. 6시까지. 금요일 날 6시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6시 전에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19회 시험 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영상을 보는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교수님, 지금 5시 정도에 연락이 왔어요. 접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마감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연락이 온 거죠. 큰일 났네요. 마감, 정원이라는 것이 설정되지 않았는데 마감이 떴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분과 제가 같이 뭘 했냐면 정원을 늘렸던 작업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처음에는 한사협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한사협에 전화했는데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이 산업인력공단에다가 전화하라 그래서 이쪽에 전화를 했더니 마찬가지 그거는 지역에다가 전화를 해서 지역 산업인력공단에다가 전화를 해서 정원을 늘렸습니다. 1시간 전에 정원을 늘려서 이제 6시까지 하는데 그 1시간 동안 제주 지역만 무려 39명이 1시간 동안 마지막 1시간 동안 접수를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모든 시험 지역을 다 조회를 해서 여러분들 제 유튜버에도 올려놓긴 했는데요. 봤더니 대부분이 마감이었어요. 저희 제주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1시간 전에 정원을 늘려서 39명이라는 응시자를 응시하게끔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촉박한 6시에 응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감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원을 늘릴 시간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5시 이전에 신청하시고요. 이미 원래 19회 시험에도 경험을 했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5시가 되니까 전부 다 마감 처리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루 전날 정도에는 모두 다 접수를 완료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시간대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시스템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과부하라든지 또 이렇게 정원이 마감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늘리는 작업들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 볼 수 없게 된다. 이 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빈자리 접수라는 게 있어요. 교수님, 저 빈자리 접수는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 정기 접수에 접수를 했는데 시험에 가까워지니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12월 6일인데 한 달이 훨씬 지나서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 안에 요 과정에서 포기한 분들이 있어요. 포기하면 자리가 몇 개가 남겠죠. 그 남은 자리를 말 그대로 빈자리 접수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포기하면 한 사람이 추가로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기 접수했는데 모든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면 빈자리 접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접수를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1월달 돼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접수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난 우연찮게 열심히 공부가 됐어. 그런데 1월달에 빈자리가 없으면 접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12월 6일에서 12월 10일인데 10일은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9일까지 접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은 언제 봐요, 교수님? 네, 시험은 1월 20일 날 보게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우리가 많이 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월 달로 시험이 넘어갔죠. 그래서 아주 가끔 2월 달에 시험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설 연휴와 껴버리거나 이러면 2월 달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 대비가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조금 늦춰진 감이 있는데 대부분 1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1월 22일 토요일 날 시험 본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야, 1월 달에 시험 보면 지금 뭐예요? 오늘이 이게 시험 공고가 언제 뜨냐면요. 90일 전에 뜹니다. 그래서 계산할 필요도 없네요. 1월 22일이니까 그죠? 지금이 10월 23일이죠. 오늘이 어제 공고했고 그러면 11월 22일, 12월 22일, 그 다음에 1월 22일, 90일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90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 과목을 적어도 며칠 만에 마스터를 해야 되냐면 90일이니까 한 과목을 열흘 안에 마스터해야만이 여러분들이 8과목을 전부 다 공부하고 마지막 마무리로 열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시간 결코 아니다. 한 과목을 열흘 안에 마스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기를 지금 결정하셨나요? 열흘 안에 마스터하시고요. 자, 공부하기 어려우신 분은 복지연구소의 채널에 들어와서 업로드되고 있는 무료 동영상 강의를 많이 보시고요. 제 영상도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최신 영상을 보면요. 기출문제와 연동해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작년에 올렸던 영상도 질이 좋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또 최근에 올렸던 내용들을 2배속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댓글들이요. 어떤 댓글들이 많냐면 교수님 강의는 2배속으로 들어도 들려요. 제가 말을 천천히 하는 편은 결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배속으로도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합격 예정자나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문제니까 이거는 나중에 고민해 보기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기 접수 기간 빈자리 접수는 일단 생각하지 말아 두셔야 되겠습니다. 시험 시행일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시험 시행 지역입니다. 시험 시행 지역이 전국 12개 지역입니다. 서울, 강원, 부산, 경남, 울산, 대구,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제주, 대전 시험 지역 보시고요. 저도 시험 1급 시험을 볼 때에는 어디서 봤냐면 저는 광주에서 봤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5개 지자체에서만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에서 광주까지 가서 시험을 본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시험 시행 지역들을 좀 보시고요. 여러분들 시험 접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갑자기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 여기 큐넷의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해당 전화번호를 잘 확인해 두셨다가 문제 해결에 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몇 가지 주의사항 좀 볼게요. 시험 시간과 시험 과목입니다. 세 과목 봅니다. 세 과목. 우리가 보는 세부 과목으로는 8과목이지만 이 사회복지사 1급의 시험 과목은 3과목입니다. 그래서 과락의 기준은 이 3과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하위의 8과목이 아니라 그럼 3과목은 뭐냐? 1교시가 사회복지 기초로서 한 과목이고 2교시가 사회복지 실천으로서 한 과목 3교시가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로서 3과목 이렇게 구성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수 200문제입니다. 우리가 작은 영역으로 8과목 곱하기 25문항씩 해서 25 곱하기 8 하면 200문항입니다. 200문항. 그래서 배점은 한 문제당 한 문제입니다. 난이도 적용하지 않고요. 그냥 한 문제가 모든 문제가 1점으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객관식 오지선다입니다. 5개. 정답이 2개다 이런 건 없어요. 정답은 무조건 하나가 됩니다. 물론 아주 간혹 문제가 잘못 출제되어서 나중에 의의 신청을 통해서 정답이 2개 처리되는 경우 또 5가지가 전부 다 정답 처리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수험자의 경우는 중식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서 시험 여러분들이 따로 정심은 준비하지 않고
좀 이렇게 늦은 정심을 드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락의 기준은 요 1교시, 2교시, 3교시가 과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행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빵점 맞았어요. 0점. 그런데 사회복지제도에서 여기에서 80점을 맞았죠. 그러면 두 개 합쳐서 평균 40이니까 1교시는 40점이 넘었겠죠. 그래서 과락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19회 시험 같은 경우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문제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 출제되어진 문제 자체가 오류의 문제들이 많이 인행사에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더욱더 어렵다라고 느껴졌는데, 그래서 인행사에 어려웠던 분들이 아예 시험 자체를 포기해버린 경우들이 아주 간혹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가장 운이 없는 한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인행사만 어려웠지 나머지 과목은 그래도 수월했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험 응시평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행사가 어려웠어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점수를 좀 더 내시면 전체 인행사와 조사론을 합쳐서 평균 40점 이상이면 과락을 면할 수 있다. 2교시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이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75문항 중에 40% 이상 맞추시면 과락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간혹 인행사가 난 너무 어려워, 또는 조사론이 너무 어려워, 또 법제론이 너무 어려워 이러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과목을 못하더라도 그 과목이 빵점이라도 나머지 과목에서 점수를 잘 받으면 과락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 과락 기준은 이 8과목이 아니라 1교시, 2교시, 3교시가 원래 시험에서는 과목에 해당한다. 3과목에 해당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서 과락 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8과목 각각의 과락이 아니라 1교시, 2교시, 3교시가 한 과목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50분입니다. 한 문항에 1분씩 시험이 주어지기 때문에 1교시는 50문항이니까 50분, 2교시는 75문항, 3과목 75문항이기 때문에 75분 이렇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중식 시간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시 편의 제공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분들 요 공고 맨 뒤에 보면 누구가 이러한 편의 제공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2배 시간 연장 대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배 시간 연장 대상자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으신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1.7배 시간 연장 대상자도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합격자 결정 기준 있죠?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 매 과목 4할 이상, 그러니까 40점 이상입니다. 그런데 매 과목은 8과목이 아니라 3과목인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시자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일단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응시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합격했던 분인데 나중에 최종 합격에서 떨어지신 분이 있어요. 응시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봤던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분 원래는 시험을 봐서 아마 원래는 아주 좋은 점수로 합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에서도 합격을 했는데 자격증 취득이 안 된다 그러면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응시 자격이라든지 조건들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요?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여기에는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이러한 현장 실습을 포함한 필수 과목 6과목 이상, 그리고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된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진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취득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정하는 이 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인데, 학위를 언제까지 취득하냐? 보통 학위는 2월 28일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졸업이 보통 2월 달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졸업 시즌이 다르기 때문에
2월 말일까지 2월 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시험 조건이 됩니다. 시험은 1월 달에 보는데 시험 볼 때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2022년 2월 28일까지만 학사학위, 이 사회복지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다 그러면 응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자. 요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저도 여기에 해당했었는데요. 저의 대학 전공은 전자공학이었습니다. 전자공학이었는데 나중에 전문대를 다니면서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2급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저는 사회복지 자격증은 있는데 학위는 뭐예요? 사회복지 학위가 아니라 전자공학과 학위죠. 그래서 고등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 학위는 전자공학과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과.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건복지부는 정한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왜냐하면 나는 전문대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어요. 이런 경우는 사회복지 학사는 아니지만 전문대를 통해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내가 또 고등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시험 조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이미 다른 학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학점은행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문학사, 사회복지 전문학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분은 이 두 가지 조건으로만으로도 시험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외국의 경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죠.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분. 저처럼 전자공학과를 먼저 하지 않고 시작 자체를 사회복지 전문 대학을 졸업한 거죠. 그런 경우는 2급 자격증을 취득했죠. 취득한 자 중에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시험일, 여기가 중요해요. 1월 22일까지. 우리 학위는 2월 28일까지 취득하면 됐는데 전문대를 졸업하신 분들은 전문대를 졸업해서 2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경력 1년이 있어야만이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 날짜가 언제까지냐면 1월 22일까지 기준해서 경력 1년이 있어야 된다. 시험 보는 날까지 기준해서 경력 1년 이상이라야 된다라는 걸 요거를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간혹 안 되는데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했어요 라고 나중에 했는데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왜? 일했던 곳은 사회복지 관련 업무는 맞았는데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 조례로 설립되어진 시설이라든지 그러한 사회복지 법정 시설이 아니라 도 조례로 설립되어진 시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 경력이 내가 일하고 있는 경력이 여기에서 말하는 그 경력까지의 시간 동안 취득한 자격 날로부터 실까지 기간 동안 1년 이상의 사회복지 사업의 실무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고 시험을 준비하거나 시험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직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이제 3급 자격증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경우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결격 사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은 시험을 볼 수가 없다라기보다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중독자. 5번은 여러분들 시험에도 가끔 1급 시험에도 가끔 나오는데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자,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다만 정신질환이 있지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다.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전문 의사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라고 업무를 보며 어려움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가능하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격 취소는 가장 중요한 거짓이나 구박의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위 경력으로 아까 1년을 채웠거나 이런 경우 말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쭉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을 보면 원서 접수입니다. 원서 접수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빈자리 접수는 여러분들 우선 고려하지 마세요. 여기에 진짜 깜빡해서 잊어먹었다라고 하는 경우만 빈자리 접수에 말 그대로 빈자리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빈자리 접수는 환불 기간 종료 후 환불 취소로 발생한 수용 인원 범위 내에서만, 환불 취소로 발생한 수용 인원 있죠. 5명이 취소했으면 5명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어서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어디에 접수하느냐,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접수는요, 큐넷. 우리가 이 공고문을 어디서 다운받았어요? 큐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았죠?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큐넷이라고 치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텐데요. 여기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하실 때 반드시 명함, 증명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용 사진 여러분들이 반드시 등록하셔야만 이 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을 스캔 받으셔야 돼요. 스캔. 그래서 미리 이 사이즈로 스캔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장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할 때 큐넷 사이트에 이렇게 다음 누르고 여러분들 정보 입력하고 하면 시험 장소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제주도에 살지만 그때 내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서울로 시험 장소를 선택하고 싶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라는 것. 응시 자격 서류 심사는요. 응시 자격 서류 심사는 접수할 때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합격해서 자격증을 신청할 때 서류 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서류의 대상자, 응시 자격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챙기셔야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응시료 있습니다. 응시료 25,000원인데 반드시 결제까지 완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결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가상계좌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접수할 때 바로 결제까지 마무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응시 수수료 환불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는 100% 환불이고, 그리고 10일 전까지는 50% 환불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 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하고, 수험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수험표에 보면 시험장의 위치나 수험 시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험표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응시 편의 제공 있습니다. 장애인 등의 경우는 원서 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 요구사항을 선택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요.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편의 제공, 여기 시험 있죠? 시험 시간 1.7배 연장 대상자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간에 1.5배, 그래서 시각장애인 경우는 1.7배, 1.5배 대상이 있고요. 뇌병변 장애도 1.5배 대상, 그리고 지체장애도 1.5배, 1.2배 연장 대상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청각장애의 경우, 이런 경우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임산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시험 기간에 원래 화장실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히 질환으로 인해서 그러한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시험 도중에서도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이러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 7번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응시 자격, 서류 접수 심사 결격 사유를 미리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시험 합격해서 나중에 접수 대상자가 안 된다라고 하면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안내 대상 사회복지사 1급 응시 자격 해당 여부 확인 희망자는 사전에 어떻게 알 수 있어? 시험 공고일부터 이전. 그러니까 이미 10월 22일 날 공고가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오늘부터 1월 21일까지 시험 보기 전날까지 어디에다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사협에다가 여러분들이 문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시 자격 사전 안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 확인이 필요하냐면 2급 자격증 전문대를 졸업해서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회복지사 2급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경력 1년이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서류들은 이게 합격한 후에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합격한 후에 이 부분들은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하는데 유의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가 있었나요? 자, 그러면 이번 두 번째 영상을 같이 보죠. 두 번째 영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험 볼 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제 복지인연구소 사이트에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제가 이제까지 대학교에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가까이 강의를 했고 사회복지사 1급 전문 강사로서 여러분들 합격하냐 안 하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뭐냐면 기출문제를 풀었느냐 기출문제를 풀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많이 판가름이 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은데 서점에 가서 기출문제를 구입하셔서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출판사마다 나름의 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설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나는 그러한 형편이 좀 어렵다. 그 자체도 좀 아깝고 그러하신 경우는 여기에 큐넷 사이트 우리 방금 큐넷 사이트 들어왔잖아요. 큐넷 사이트에서 기출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답까지요. 그래서 큐넷 사이트에서 기출문제와 정답을 출력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큐넷 사이트 들어왔죠? 큐넷 사이트 들어오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있습니다. 큐넷 사이트 들어오면 메인 화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문 자격 시험을 클릭합니다. 전문 자격 시험을 클릭하면 여기에 전문 자격 시험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 볼 것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여기 있죠. 사회복지사 1급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을 클릭하면 사회복지사 1급 사이트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 쭉 보시고요. 여기에도 사회복지사 1급씩 계획 공고가 떴죠. 여기에 보면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실을 클릭하면 여기에 서식 자료, 시험 자료, 시험 통계 자료, 문제지 내려받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각각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 통계 자료도 이렇게 시험 분석 결과 이렇게 하면 최근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나오지 않아서 2018년까지만 분석 현황이 있고 최근에 업로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온 건 아니고 문제지 내려받기입니다. 문제지 내려받기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기출문제 내려받기, 최종 정답. 이렇게 문제지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기출문제 내려받기와 최종 정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먼저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기출문제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기출문제가 쭉 나옵니다. 언제까지 있냐면 맨 끝으로 가면요. 2012년 제10회 기출문제부터 지금 19회 기출문제까지 10번의 기출문제가 전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부 다 다운받고 싶으면 하나하나 클릭하시되 여기에 보면은 2012년 제10회 사회복지사 시험 유형 1교시, 2교시, 3교시 과거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각각 올렸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올리냐면 이렇게 하나로 2021년 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문제 이렇게 하나로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RG 파일로, G 파일로, 압축 파일로 된 거 내려받기 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려받기가 됩니다. 내려받기 다 되면 내려받기 하면 이렇게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압축 파일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형 클릭하면 이렇게 시험이 나오죠. 인간 발달 이론의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 문제를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열심히 받았는데 정답이 뭔지 모르면 안 되겠죠? 우리 19회 시험을 다운받았으면 문제지 내려받기에서 다시 여기 보면 최종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19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최종 정답 있죠? 클릭하시면 이번에는 정답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글로도 다운받을 수가 있고 PDF 파일로도 받을 수 있는데 PDF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공부했는데 점수 떨어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시험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A형과 B형. 문제는 같은데 순서들이 좀 뒤죽박죽으로 다르게 배치한 거예요. A형이나 B형이나 문제는 같습니다. 근데 순서라든지 이런 게 다른 거죠. A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1교시 A형으로 답을 찾으셔야 되고 똑같은 1교시인데 B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다 그러면 B형으로 답을 찾으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기출 정답 확인까지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무엇을 풀어라? 기출 문제를 반드시 풀어라. 여러분들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요 문제 운행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문들이 같은 지문들, 아주 유사한 지문들이 출제되어지는 빈도는 무려 70% 정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만 잘 풀어도 기출문제를 풀고 그 문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만 하셔도 무려 70점을 맞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기출문제는 풀고 시험장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일정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자 영상을 켰고요. 이제 모든 내용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남은 90일입니다. 이제 딱 90일 남았어요. 90일 동안 파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또 저와 코드가 잘 맞으면 저희 복지인 연구소 채널에서도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회 시험에서도요. 장담하건대 수백 명이 저희 채널을 통해서 같이 공부했고 또 합격의 기쁨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20회 시험에서도 지금부터 같이 하시면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또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조심스럽게 공유하면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든지 상관없습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는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